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의 사회문제 코너인 혼눈 겹눈의 강성주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은 현 정부 지도층의 은행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진권 박사를 모시고 현 문재인 정부 지도층의 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말하자면은 어떤 은행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적할 수 있으면 지도층에 누구가 그 문제인지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누가 문제인지, 네. 그 문제인지,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힌트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죠? 저 북악산 그 밑에 그 집주인이잖아. 네. 예, 근데 이분이 애초에 단초는 이분이 만든 거죠, 이 사람이. 네. 뭐냐면 그냥 뭐 저 검찰에서 조국 이 사람 안 되겠다 보니까 이랬으면 그때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대통령이 괜히 거기다 대고 자꾸 역성을 들고 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불쾌한 그런 저 표정을 지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고 이러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이 됐으니까 애초에 단초는 누가 제공했느냐? 문재인 북악산 밑에 있는 그 집 문재인, 주인이. 네네. 그러니까 작년 8월, 작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 속에 말하자면 분노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좀 이상한 분위기가 쭉 깊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 그 밑에 사람들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내 뒤에 대통령 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조국 보라고 대통령한테 딱 저기 총애를 받으니까 저 사람 이제 뭐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흔히 옛날 하는 말로 좀 간이 이제 아주 분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나 건드려 이러니까 말도 이제 쉽게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아주 국민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나오는 대로 하죠. 최근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검찰 이를테면 검찰 개혁입니까? 예, 검찰 개혁 이걸 하면서 추미애 제가 뭐라고 할 뻔했냐면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좀 기억이 요즘 가물가물해요. 이분 한참 막 떠들더니 요즘 와서 말을 않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을 기용해가지고 검찰 완전히 한번 벌어뜨린다 했던 바람에 그게 또 증폭됐죠. 말씀이.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30일 날 갔죠. 네, 그러니까 그 임 실장도 사실은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 사람이 검찰에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비리 혹은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그렇잖아요. 그 책임 있는 지위에서 강 대표는 진짜 순진하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분이 예,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실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과연 그때 한창 이런 말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높으냐, 임 실장이 더 높으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실세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몇 번이나 소환 요구를 받고도 안 갔어요. 안 갔다가 29일 날 갑자기 자기 그 SNS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 뭐 이렇게 올렸다. 예?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단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훈계까지 했어요. 검찰에 출두해서 그랬죠. 기자들. 아니 출두하기 전에 이미 그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훈계를 해놓고 그냥 30일 날 출두하면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잘 기획된 그 개혁 수사다. 이거는 사실은 수사라기보다는 이게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검찰을 야단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작년 7월에 그 일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를 총장으로 낙점했지 않아요? 예. 그래놓고는 7월 25일 날 그거 줬죠. 그래놓고는 몇 차례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하게 수사를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영수 특검 때 네. 윤석열 지금 총장이 그때 수사팀장으로 발탁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할 때 보니까 이 양반 정말 좌고 우면 없어. 그냥 직진이야.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간 버겁긴 하지만은 저 사람이 딱 들어와서만 내 편이 돼준다면 이거 뭐 앞으로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든지 이 골치 아픈 과제는 전부 윤 총장이 맡아서 해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뽑아놨죠. 근데 뽑으면서 이제 립 서비스를 한 거야. 네. 아, 윤 총장 정말 우리 윤 총장님 네, 네. 앞으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말이지 예? 네. 그렇게 엄정히 대하라고. 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 설마 그렇게 하라고야 했겠습니까, 진심으로. 근데 윤 총장이 눈치 없이. 눈치가 아니지. 이 양반은 본래 뭐 그 좌고우면할 뿐 아니니까 네. 그냥 그 말을 안 했어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말을 했으니까 더더욱 네. 직진한 거죠. 대통령이 당부를 잘 지킨 거죠. 아니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총장이 정권을 무슨 뭐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조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법무장관 기용되고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또 뭐냐면 흔들리게 될 것 아니냐. 네. 예?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런 싹은 사전에 잘라버려야 된다. 네.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 총장은 아마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예.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고맙소가 아니라 어디 아니 정말 살아있는 권력 정말 건드려 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조국 사태 때도 그러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그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그렇게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검찰에 공개를 하는 그럼요. 사상 초유의 진짜로 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진짜로 공통적인 게 이 사람들은 이 사과를 할 줄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뭐 무슨 민주화 운동인가 이거 하는 사람이거든. 항상 왜냐하면 정의를 자기들이 독점해 왔거든요. 예? 또 민주도 독점하고 이 뭐 법질서도 독점하고 다 독점했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아, 나 이건 미안합니다 이러면 그 순간에 그게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깨트려진다고. 네. 자기들의 그 도덕적 권위라든지 도덕적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깨트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도덕적 권위가 있나요?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에 나가가지고 검찰에 나가면서 뭐랄까 검찰을 준엄하게 훈계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정해지라고. 네. 그 최강욱 비서관. 네, 네네. 저 공직기관 비서관은 그 전에 이미 기소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야 윤 총장 너 앞으로 공수처 되기만 하면은 너 가만 안 둬. 네. 너 당신 죄상 낱낱이 드러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전직이면 몰라. 현직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할 말을 잃고 그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가령 반응이 없으니까 네. 다들 울분이 차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무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용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걸 고치거나 가령 그런 언행이 나아지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 비서관도 그때는 소환을 이 검찰에서 3번인가 했다는데 네. 자기는 서면 답변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언제 나한테 저 소환장 보냈냐? 네. 형사 피의자로 소환장 안 보냈잖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빡빡 우게 됐죠. 그다음 이광철 민정비서관.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환 받아놓고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 사람은 아예 서면 답변조차 안 했거든. 네. 안 해놓고 또 29일 날 검찰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 나는 소환 출석 거부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또 빡빡 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권력을 가진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우게 돼도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실세는 실세다. 왜? 실세가 아닌 사람이 감히 피의자 신분으로 가면서도 검찰을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실세란 얘기지. 권력자들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진짜 제가 옳은 말 하잖아요, 지금. 진짜 불쾌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 밑에 참모들이나 비서진들도 말하자면 법을 무시하고 애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윤석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와서 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말하자면 윤 총장이 그 정권 실세들에 대한 혐의가 나오니까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건데 그때부터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고전에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말은 했죠. 왜? 말만 하다가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야, 검찰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그다음에 특검 수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무섭거든. 엄청 무섭거든요. 이거 자칫하면 나도 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뭐 문 대통령이 그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니까 같은 대통령에서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거기다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지. 이래서 저 검찰 힘 빼야 되겠다. 이러던 차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수사는 끝났고 그다음 차례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한 거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검찰 수사가 지금 검찰의 힘이 지금같이 있을 때는 특히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만약 들어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야 이게 검찰은 힘을 빼버려야지. 그래서 더 급하게 이 서두른 거 아닌가 이런 검찰 개혁을. 예. 좋게 말해서 검찰 개혁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본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 학살이라고 그러대요. 뭐 인사도 지금 몇 차례 그렇게 했고 조직에 관련한 법도 지금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현재 수사 중인 수사팀을 그냥 흩어려 버리잖아. 맞습니다. 이거는 수사방해죠, 명백히.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 인물은 송철호 울산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뭐 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동지고 1980년대에는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이 세 사람이 영남 지역의 3대 인권 변호사랍니다. 그때 그렇게 이름을 떨쳤다네요. 저는 잘 몰랐지만은 저도 그때 부산에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그 절친이면 뭐 차라리 그냥 청와대에 와서 적당한 자리 주면서 형님 뭐 여기 근무하십시오 이랬으면 됐을 텐데 뭐가 있냐면 송철호 그 8번 떨어졌잖아. 선거에. 예. 그러니까 거의 당선시켜 주고 싶다. 또 그래야 또 문재인이 영남권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발판 넓힌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출마시킨 거야. 출마시켰는데 송철호 씨는 사실 출마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8번이나 떨어졌는데 근데 또 나갔잖아요. 나가서 또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저 송철호는 이번에 기어이 당선시켜야 된다. 말을 했건 안 했건 이 밑에서는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 임종석 실장이 딱 알아서 한 거지.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보면은 VIP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죠. BH 뭐 나온다. 네. 그 VIP가 직접 출마를 권유할 면목이 없으니까 임 실장이 대신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모가 나오지 않아요. 예.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 정권적 차원에서 송철호 당선시키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작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송철호 출마 권유는 비서실장이 했으면은 그다음 정무수석실에서는 당내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주면서 출마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비서관실인가 거기에서는 선거 공약을 개발해주고 진짜 아주 저 협조적으로 잘 청와대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작전이라니까 이게 맞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하명 수사도 해서 저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고 정권적 차원의 작전이야. 공작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말하면 이제 뭐 공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건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민주화라고 생각할까? 무슨 전쟁 치듯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데 이 송철호 씨가 또 어떻게 됐냐면 29일에 저기 불구속해서 13명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거든. 그렇죠. 송병기도 들어갔는데 송철호 선생이 29일 날 그렇게 이제 기소되고 난 뒤에 30일 날 뭐라고 기자회견 울산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폭력 집단이래. 네. 기가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폭력 집단이면 그 최고 우두머리 누굽니까? 그리고 폭력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가장 친하다 절친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30년 뭐 절친 직위 이 사람이 뭐냐면 이 폭력 집단 우두머리라고 자기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하면서 이건 정치적 수사다. 이런 자기한테 하면 정치적 수사고 남한테 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그리고 방금 이 박사님이 거론하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저런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같이 검찰에 나올 때나 검찰에서 조사받고 돌아갈 때나 국민들에게 아니면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폭력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대통령도 이런저런 실수, 지금도 가령 우한 폐렴에 관해서도 초기가 얼마나 느슨하고 안이하게 대응했습니까? 뭐 휴가 중일 수도 있고 떡국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너무 겁내지 말고 정부가 잘하고, 정부가 뭘 잘합니까? 그러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이런저런 범죄 용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자꾸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예? 그 갤럽 여론조사가 31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41%로, 그러니까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 떨어졌고, 네네. 예? 네. 예, 그다음 또 세계일보 그 아레나라고 같이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자 적합도 적합도 네. 첫 등판에 2위로 올라가 버려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 반감이 윤석열 총장 막 떠올리는, 그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 바꿔 말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렇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보다는 이 정부를 운영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언행,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또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그 모습에 절망하는 게 아닌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V 비판과 대안의 사회문제 코너인 혼눈 겹눈, 저는 오늘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왜 화내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왜 지금도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진곤 박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